안녕하세요. 빈몸 활성화 LB의 몸의 혁명 빈몸 연금술 6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호흡이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몸 수행 체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수행법이 바로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적 수행법인데 그 몸을 이제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그러니까 차크라로 보면은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제 포인트를 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밭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 밭이 있고, 그러니까 신무국이 발동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우주의 씨앗, 진종자 또는 우주 알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 몸이 밭이 돼가지고 우주의 그 씨앗을 심고 그것이 나무로 자라는 거죠.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채취하는 형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그 하나의 그 수행적 어떤 그런 테크닉으로서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호흡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 유파들마다 그러니까 수행을 가르치시는 단체들마다 다양한 나름대로 자기 특수한 그런 수행법들을 많이 연구들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궁을연구 빈몸 활성화에 있어서 추구하는 어떤 호흡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론의 기초를 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기를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와 질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산소가 거의 한 20%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질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주로 산소잖아요. 산소. 그래서 산소를 들이쉬어가지고 호흡해서 들이마셔가지고 호흡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TCA라는 에너지 저장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ADP를 ATP로 바꿉니다. 화학 물질적으로. 그래서 산소 흡입해서 에너지 저장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음식 섭취가 먼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다 그러면 그걸 당으로 분해가 된 뒤에 그것이 흡입된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로 저장이 된 이것을 우리가 다양한 생체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지 못하면은 일단은 뭐가 되나, 에너지가 없는 거니까 이게 호흡을 못하면 죽는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호흡에 대한 개념이고, 단전호흡 같은 데서 얘기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건 그럼 무슨 개념이냐? 이 단전호흡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호흡은 사실은 단전호흡에서 얘기하는 이런 호흡은 이런 생체 에너지에 관련된 물리적 호흡 개념보다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근데 호흡이죠. 호흡과 마음은 서로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장 어떤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당했을 때 막 숨이 막 가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들이쉬고 내쉬는 걸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또 가라앉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호흡을 통해 마음 조절 가능한 거니까 이런 식의 호흡을 우리가 조식이라고 하는 거죠. 조식. 조절한다고 하는 거죠. 조식. 자, 조식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관쌍행이라고 했을 때 지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게 멈춰 들어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면서 멈춰 들어가는데, 이 호흡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해 가지고 그 과정을 진행한다.
자, 이런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것을 마음 조절을 통해서 고요하게 멈추기 위한 테크닉. 하지만 호흡을 끊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요한 호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자연 호흡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거죠. 조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호흡을 할 때 그 단전호흡에서는 지식, 강식 이런 거를 하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지식 또는 강식.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지관상의 그 지의 지지만은 그 개념의 지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숨을 참는다는 거죠. 숨을 참는다. 숨을 참는다는 개념의 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있는 거죠. 뭐 1분이든 2분이든 3분이든 멈추는 그 숨을 참고 멈추는 걸 지식으로 보는. 강식은 뭐예요? 강식은 강제로 하는 호흡이라고 하는 강제로. 자, 그래서 이 단전호흡 계통에서 이제 호흡할 때 지식과 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그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강식을 이용해서 호흡 수행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몸이 망가졌다고 하는 거야. 몸이 망가져서 페인이 됐다고 하는 페인.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우리가 주아인마에 빠진다라고 하는 주아인마에 빠져가지고 그 몸에 이제는 그 상계증이라고 하는 거죠. 상계증이라는 몸에 이제는 불기운이 위로 올라오는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 몸이 많이 수행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몸을 망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런 지식과 강식을 해서 몸이 망가진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과 강식은 사실 어떤 개념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숨을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 개념 자체는 지금 이 대기 중에 영색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물리적 호흡도 산소를 받아들여서 산소를 가지고 우리 포도당과 같은 당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ATP라는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쓰기 위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산소라는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분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하듯이 지금 우리 몸에 있어서 빈몸 활성화, 이 선도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영소와 색소, 영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흡수를 해야 된다. 대기 중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합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으실 때 깊이 들으셔가지고 그 영색소를 저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영색소를 저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질들과 상호 반응을 일으킨 뒤에 그 반응된 물질들이 계속 저장이 되려면 오래도록 그것이 머물러야지 반응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저장해야 된다는 이런 에너지 저장의 개념. 그러니까 영적 물질에 대한 그 에너지 저장이 돼야지 우리가 그 100일 축기 과정이, 그러니까 충분한 에너지가 여기가 그런 형태로 마치 ATP 회로와 같이 이렇게 저장이 돼야지 우리 요걸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들이셔가지고 숨을 참거나 또는 강제로 이거를 이렇게 호흡을 한다고 하는 거죠. 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강식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몸이 지금 화로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불을 강하게 떼거나 약하게 떼거나 할 때 이런 불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반응 조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화학적 반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 강제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강식과 지식은 이게 같이 이제는 그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게 진행이 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개념은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대기라든가 또는 어떤 자연 세계에서 우리는 이 영소와 색소와 같은 영적 물질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이런 개념을 제가 외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단론에 기초해 있는 거예요. 외단론에 기초한 사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그 당나라 시대 때만 해도 그 나름대로 귀족들이라든가 뭐 당태종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왕들이 뭘 많이 먹었냐면은 영단 제조해서 섭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러분 뭐 한의원에 가면은 그 단약을 만들어줘. 단 같은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그 환으로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와 같이 단약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것을 마치 그 바깥에다가 화로와 솥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물리적 이게 실험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실험실 그런 어떤 기구를 해 가지고 자연 세계에서의 그 약초를 채취하고 광물질들을 채취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솥과 화로를 바깥에 넣고 이렇게 만들어. 그럼 환 형태의 뭐 단을 만들다 뭐 약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액체 형태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섭취한 게 이게 외단론이란 말이에요. 외단론. 근데 그러니까 이 외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있는 그 물질들 안에 이런 신령한 그 물질들이 있다는 그 개념 하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명을 잃었단 말이야. 죽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도 이제 그게 점차 사라지는. 왜 해봐야 그 사람들이 자꾸 죽어 넘어지고 뭐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오늘날로 보면은 옛날 분들이 그게 뭐 납이라든가 수은을 가지고 그걸 만들고 막 그래. 아마 그 독약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현대인들이 볼 때는 독약인데 그 독이 들어가 있는 그 물질들을, 독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을 거기에 뭐 영소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뭐 만들어서 영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완전히 우리가 현대인들이 볼 때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고 뭐 폐해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대개에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해보니까 이 바깥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솥과 화로로 삼고 재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건데 밖에서 채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내단론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전환을 했어. 그런데 지금 단전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외단론적 사고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식하거나 강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기 중에 영소와 색소가 있어서 그걸 흡수를 해가지고 그걸 저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백일 축기 개념으로 이걸 쌀 축자인데, 이게 건축할 때 축자인데 이게 쌀 축자로, 그러니까 쌓는 개념으로 자꾸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그 지식과 강식을 해서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이 외단론에 기초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지금 지식과 강식이라고 하는 그 수행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대기 중에 어떤 그런 영색소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흡수를 해드려가지고 그것을 한다? 이것은 상당히 그 외단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지 않고 이미 다 실패한 방법들이라고 하는. 근데 그 방식을 계속 써서 수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몸이 망가지고 상기증에 걸려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단전호흡을 가르치시는 분들을 제가 단전호흡에 관련된 그 학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의 텍스트를 읽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방법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단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니까 외단적인 사고에서 지식과 강식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영소와 색소, 우주의 근원적인 영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 원천의 본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도 영소와 색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것을 동식물에서 채취를 하고 광물에서 채취를 하거나 대기권에서 그것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빈몸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하는 데는 택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효과가 없는 방식이다. 그럼 효과가 있는 방식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우주의 근원 태양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수용해 오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단론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체 안에 이미 다 구비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채취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색소라고 하는 그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적 그런 걸로 바뀌기 전에 그 순수한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여기서 흡수를 해오는 개념이 지금 이 내단 빈몸 활성화 수행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우주의 근원 태양의 빛을 그대로 수용해서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성령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직접적으로 흡수해 들어오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호흡법을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호흡법에서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조식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식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연호흡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식 상태로 항상 이거와 연결된 의식을 제가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근원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우리 몸 자체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결합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존재하는 그런 영색소가 이미 우리 몸 안에 이미 광물들로 축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외부에서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그 수행 단계에서 처음 들어갈 때 어떤 그런 식품이라든가 어떤 그 약 있죠. 한약 같은 그런 것들로 몸을 보호하는 데는 쓸 수는 있어요. 잘 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호흡을 해가지고 지식하고 강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연호흡을 해야 된다고 해요. 자연호흡, 무의자연의 호흡을 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호흡하는 이제는 그러니까 호흡이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 조절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그 근원적인 영색소를 흡수해 드리는 데 쓰는 것이고, 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불 조절하는 데 쓰는 것이다. 화우 조절을 하는 거죠. 불을 강하게나 약하게 하면서 연금을 우리 몸에서 하는데 이 호흡 작용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다 호흡작용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연호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연호흡, 그러니까 조식으로 시작해서 자연호흡으로 들어간 뒤에, 자연호흡 들어간 뒤에,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태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태식호흡. 이것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아이를 포태를 했으니까 이 아이 자체의 호흡의 그 파동, 그 윤료의 운동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 돼. 그러면 이 태식호흡 하는 단계 가면은 어떤 단계가 됐어요? 우주의 근원적인 그 영색소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는 물질이 결합해서 영양소들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이 태식호흡 하는 사람들은 물속에서 한 달을 살 수도 있고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경지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태식호흡이 깊어지면은 이 단계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론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물리적 세계에 있어서 영양소를 우리 공급을 받아가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장해서 소비하는 이 형태 자체가 이것은 이제 이걸 안 해도 그렇죠. 이걸 안 해도 이 자체 안에서 사실 들어가니까 사실은 태식호흡 단계가 넘어가야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들어가면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생명력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 이런 물리적인 호흡을 안 해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식호흡이 깊어진 사람들은 어느 단계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우리가 밥을 안 먹고도 산다.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호흡이 들고 나가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는 이것이 그 워홀이라고 그랬죠. 워홀이 있어서 여기 화이트홀 있고 블랙홀이 있어서 들고 나오는 화이트홀 블랙홀 작용이다. 그리고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끄집어 와가지고 우리 몸과 합해서 들고 날고 하면서 이 작용을 가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랬다. 풍. 이걸 그러니까 호흡이 결국 풍하고 연관돼 있고 호흡이 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바람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바람풍이다. 그러면 우리가 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야? 결국 우리가 우리 한국 사상을 풍류도라고 하는 풍류도. 자, 그래서 우리가 풍류도라고 하는 건 풍류라고 하는 게 지금 바람이 들고 나가면서 흘러가면서 우리가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화하니까 뭐예요? 기가 흘러가는 거죠. 이 바람에 따라서 기가 몸 안에서 흘러간다. 몸 안에 상하강 기류를 따라서 바람에 따라 가지고 생명 에너지로서의 기가 움직이면서 이 기가 응축이 되면은 그게 신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연정화기의 연기화신의 기, 연신환화의 신, 그러니까 정기신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원 태양의 에너지 영색소를 받아들여가지고 빛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물질과 결합을 해서 정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정을 추출하고 그 정들을 기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신적인 물질, 신의 물질로 응고를 시켜야 되는 거죠. 신적 응고를 해야 돼. 응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기화가 되고 그것이 기화가 되고 기화되면서 액화가 되는 거죠. 기액화가 되고 그것을 액화된 상태에서 그게 또 안에서 응고가 되는 게 신이라고 하는 거 응고된 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바람이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대기적 호흡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본태양, 근원태양과 내 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바람이 들고 날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내적 호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적 호흡. 이것이 바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풍요도라고 우리 한민족 사상은 풍요도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의 그 도가 이게 진짜 풍요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람풍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풍이 뭔지는 설명했어요. 이게 봉황의 봉자하고 같은 계열이죠. 자, 이게 왜 뱀하고 관련이 돼 있냐? 이 바람이라는 말이 이 뜻이잖아요. 풍은 한자 음이잖아요. 그럴 때 바람이라는 말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뱀으로 변하는 게 이게 뱀. 그래서 이 바람이 뱀이란 말이야. 사실 바람풍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동청룡이 이렇게 생성이 될 때,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렇게 그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잖아요. 꼬여 올라갈 때에 요것이 뱀이잖아요. 뱀. 그렇죠. 이것이 바람이라는 말 자체에서, 그러니까 뱀이라는 우리가 그 생명체의 어원이 바람이란 말, 바람. 그래서 이게 바람을 뜻하는단 말이야, 뱀이.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곧 바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람.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 이제 8개를 설명할 때 이 바람을 의미하는 한자 그 8개가 손이라고 합니다. 손풍. 요게 바로 바람을 뜻하는 괴인데요. 이 손풍이라고 돼. 그래서 손풍이라고 하는 건데 요 손풍의 손자를 잘 보면은 뱀사자가 2개, 뱀이 2마리라네. 이게 뱀이 2마리 뱀이라는 뜻이에요. 2마리 뱀. 두 마리 뱀이 같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통이라는 뜻이니까 같이 함께 공짜니까 2마리 뱀이 같이 있는 상태가 되면은 바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손의 형태죠. 손이고 2마리 뱀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풍이란 말이에요. 풍. 그래서 요게 가운데 있는 요게 바로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고 요건 날개를 단 모양이니까 뱀이 요 한마디로 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2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개념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손풍이다. 이걸 또 손풍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어는 바람이고, 그리고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게 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샹키아 철학, 그러니까 이 샹키아 요가, 힌두교 이 철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이 풍이라는 말 자체가 풍이 후라나라고 하는 에너지,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후라나라고 합니다. 후라나를 우리 샹키아 철학에서는 후라나는 우주의 생명 에너지란 말이에요. 우주의 생명 에너지, 이것이 바로 후라나가 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후라나라는 샹키아 철학, 이게 샹키아 철학에서 후라나. 그래서 후라나가 풍이고, 이 후라나가 응축된 게, 이게 후라나가 풍이고, 풍은 기를 실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흘러가는 게 바람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이 풍이 바로 기 에너지, 그게 기가 생명 에너지니까 기 에너지를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과정에서 기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기 에너지 하면서 이것이 후라나 개념이 되는 거죠. 힌두교에선 샹키아철에서 후라나 개념이 되는 거고, 이 후라나가 응축이 되면은 후라나가 응축되면 그것이 푸르샤가 된단 말이에요. 푸르샤. 자, 후라나가 응축되면 푸르샤가 된다고 할 때, 이 푸르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푸르샤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트만.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푸르샤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람의 후라나잖아요. 후라나가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그래서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안에서는 하강하고 바깥으로는 상승하는 거니까, 요 안에 일종의 태풍의 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응축이 된단 말이에요. 응축이 되면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푸르샤가 된다는 거죠. 푸르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은, 결국 우리 몸에 이제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바람이 들고 나는 것이라,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어원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 마리 뱀이 같이 꼬여 올라가는 것이 바로 바람풍이 되는 거고, 그것이 팔계상으로는 손풍계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바람이 들고 나갈 때 우리 몸 안에 정기신이라고 해서 정으로 추출해서 그걸 기화를 시켜서, 그리고 신은 물질로 응고를 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정기신 개념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의 흐름이 바로 바람에 해당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힌두교 계통의 아트만, 그리고 푸르샤 철학에 따르면 샹키아 철학,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바람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호흡이고, 풍이 호흡인데, 그 호흡이 바로 샹키아 철학으로는 바로 후라나라는 거예요. 후라나. 그리고 생명 에너지가 흘러가는 호흡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후라나라고 하는 우주의 근원의 에너지가, 기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 올라가가지고 응고가 되면은 그것이 푸르샤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아트만이 되고,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주 아래서 태어나는 원형인간에 해당해요. 이것이 푸르샤가 카발라 철학으로 볼 때는 아담 카드몬이 되는 거죠. 원형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여기에 있는 원형인간이 이렇게 복사가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원형인간의 요 개념은, 요거는 브라흐만이 되는 거죠. 브라흐만이 되고, 브라흐만이 아트만으로 드러나는 거죠. 각 개인에 있어서는 우주의 근원적인 브라흐만이 힌두 철학으로 보면은 각 개인에 있어서는 아트만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것이 원형인간의 모습인 푸르샤로 나오는. 그래서 샹키아 철학에서는 아트만이라고 더 이상 하지 않고 푸르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푸르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있어서 바람풍, 그렇죠. 바람의 이 기의 에너지가 이렇게 응축이 되는, 그 바람의 움직임은 결국 호흡으로 되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의 철학으로 보면 이게 바로 사실 뭐예요? 이게 바로 풍류도라고 하는, 이런 게 바로 풍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풍류도라는 게
술 마시고 뭐 시지으면서 뭐 그 저 여자들 모아놓고 같이 노는 게 그게 풍류가 아니고, 원래 풍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풀하나에 의해서 푸르샤가 구성이 되는 이런 우리 몸 안에서 차원 상승하고 있는 이 도, 이게 바로 풍류도라고, 우리 한국의 정통 그 수련 체계로서의 풍류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뭐예요? 지식. 여기서 지식은 지관 쌍양의 그 지가 아니고, 같은 한자를 쓰긴 하지만은 오래 참는 호흡 또는 강식, 강제로 이렇게 하는 호흡, 그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는 외단론의 기초를 한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주 대기, 저기 지구 대기상이나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그 각종 동식물, 광물에 존재하는 그 영색소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하급 기자들이 그것을 채취를 해가지고 흡수를 해가지고 빈몸 활성화 상승에 그것이 활용할 만큼의 양이 안 나와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어때? 지금은 우주의 근원태양이 본격적으로 인간을 상승시키려는 반본하는 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영색소를 흡수를 해드려야지. 뭐 대기에서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는 조식,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이 조절작용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연호흡을 지향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 우리가 어떻게 차원 상승하는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우리 몸속에 바로 바람이 들고 나오는 것이 호흡의 작용이고, 그것이 바로 우주의 근원태양과 연결을 할 때만이 이것이 제대로 우리 몸의 연금술적 변화를 거치면서 생명 에너지로 귀화가 되면서 바로 우리가 그 아트만 푸르샤로 우리가 이것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호흡을 해야지, 자연호흡을 해야지 된다고 그래. 그래서 자연호흡을 해라, 무의자연호흡을 해라, 무의유화해라, 제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